기억.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로그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미수, 진수 해가지고 요게 정의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면 정의되나요?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 미수가 1이 아닌 양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수가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되겠죠? 미수 조건하고 진수 조건. 그래서 여기 2분의 k-5 요것이 양수고 그 다음에 1이 아니어야 되겠고, 그럼 여러분 암산할까요? 어떻게 되나요? 10보다 커야 되겠고, 10보다 커야 되겠고, 근데 12는 아니어야 되겠고, 되겠죠? 그래서 이 미수 조건에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k가 10보다 크고 뭐 이제 10보다 크고 12는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10과 12 사이 혹은 12보다 큰 실수 이렇게 이제 12만 빼고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게 미수 조건입니다. 다음 진수 조건. 요게 양수다. 요게 양수다. 이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헷갈리니까 2차항 계수 저희 k-11 마이너스 붙은 것을 그 마이너스를 다 곱해가지고 k-11 x 제곱 빼기 k-11 x 마이너스 2 요게 음수가 돼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이제 1학년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모든 실수 x에서 음수가 될 조건은 뭔가요? 2차항 계수하고 1차항 계수가 0이면서 상수항이 음수면 되겠네. 요거 빠뜨리지 마시고 k가 11이어도 성립하겠고, 그 다음에 또 요게 그 2차 함수이면서 x축 밑에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k가 1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이건 5가 되겠고, 일단 k가 1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있으니까 플러스 8하고 k 마이너스 11 요게 음수면 되겠다. 그 얘기죠. 간단한 계산. 그러면 k-11을 공통인수로 하면 플러스 8이니까 k-3으로 인수분해됐고, 이게 음수니까 k가 3과 11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11보다 작다는 조건하고 3과 11 사이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3과 11 사이에 있겠고, 그 다음에 k가 11이라는 것은 5죠. 5. k가 11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k가 11이라는 거하고 요거하고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합집합. 그래서 우리가 구간으로 쓰면은 3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이 미수가 되겠죠. 미수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말을 잘못했나요? 진수 조건. 그러니까 미수 조건하고 진수 조건하고 둘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 교집합 결론은 뭐?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집합 A가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집합 A가 구해지겠습니다. 됐고요. 갑시다. 다음 집합 B는 이제 집합 A를 알아야 집합 B가 구해질 텐데, 자, M에는 자연 정수, M에는 정수. 근데 3분의 1 M제곱 플러스 M이 집합 A의 원소다. 그리고 N은 1보다 큰 정수가 되겠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요 그 M은 정수고 N은 1보다 큰 정수로서 3분의 M제곱 플러스 N이 어디에? 이 A에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정수 Mn의 순서쌍들이 집합 P의 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푸는 건가요? 부등식을 푸는 거죠.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분의 M제곱 플러스 N이 10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Mn을 찾는다. 여기서 단 N은 1보다 크고, 그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뭔가요? 뭐 부정 부등식입니다. 부정 부등식. 이제 등식 등호 대신에 이제 부등호가 붙은 부등식을 풀고 있는 것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차피 mn이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 분수 형태가 아니게끔 3을 다 곱해가지고 m제곱 플러스 3n이 30보다 크고 3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형태의 부정 방정식 혹은 그 부정 부등식 이런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하냐, 미지수 하나의 값을 설정해서 쭉 나열하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m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집어넣어 가서 그때 n은 어떤 정수가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m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것부터 케이스 분류를 해볼까요? 아니면 n에다가 집어넣는 것부터 케이스 분류를 해볼까요? 당연히 제곱수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제곱수부터. 그래서 이 m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 것으로부터 쭉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m이 뭐 제곱이니까 m이 0일 때부터 하는 거죠. m이 0일 때. m이 0이면은 어떤 부등식을 풀면 되느냐? 33n 33 요걸 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3n이 30보다 크고 33보다 작거나 같다. 30보다 크고 33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에 있는 3의 배수는 33밖에 없죠. 33밖에 없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n은 11로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이제 표로 간단히 정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m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3n이 들어갈 범위하고 따라서 그때의 n값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방금 한 게 m이 0이면은 3n이 30보다 크고 3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까 저 부등식. 그러면 3의 배수는 33밖에 없으니까 n값이 11 딱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m이 1이면은 여기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1줄겠죠 이게. 29보다 크고 32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3의 배수는 30밖에 없으니까 n값이 10 이렇게 딱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m이 플러스를 1대로 타면은 어떨 때도 마이너스일 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이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 또 m이 플러스 1이거나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일 때 m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자, 이게 4씩 줄어가지고 26보다 크고 29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3n이 있어야 될 범위가 되겠고, 이 중에 3의 배수는 27밖에 없으니까 n값이 9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1학년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하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ax 플러스 by 이퀄 c 그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논술에서 그것을 특별히 더 살펴봤던 것인데 동그라미 1, 2, 3, 4 정리하고, 근데 1학년 때 봤던 그 부정방정식의 세 가지 유형은 부정방정식의 세계 전체에서 보자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부정방정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일반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1학년 때 배웠던 특수한 형태 말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문자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라면 접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미지수가 2개고 식 2개다. 혹은 미지수가 3개고 식 3개다. 그런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기본 원리가 뭐예요?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연립을 해가지고 미지수 개수 줄이는 거잖아요. 응? 연립에서 미지수 개수 줄여갑니다. 3개면은 2개로 1개로 이렇게 줄여가는 것이 연립방정식 푸는 기본적인 접근인데, 근데 부정방정식은 연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미지수를 줄일 수 없는 대신에 정수 조건이라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값을 매겨보는 거예요. 한 문자의 값이 이렇다면은 다른 문자가 어떻게 될지, 한 문자가 이렇다면 다른 문자가 어떻게 될지. 이게 부정방정식에 접근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결론 내봅시다. 여기 m이 마이너스 3일 때
m 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1보다 크고 24보다 작거나 같다. 3의 배수 24밖에 없으니까 8 딱 나오는 것이죠. 자, 그다음 m 제곱이 16.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곱 수니까. 한 25 정도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여기서 16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14, 17. 여기 들어있는 3의 배수는 15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n 값은 5. 그 다음 m이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럼 m 제곱이 25가 되는 거니까 5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들어가는 3의 배수는 6밖에 없다. 그래서 n은 2가 되겠죠. 되겠죠? 뭐 하여튼 결과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3의 배수네 해가지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해가지고 33일 때까지 왔으면은 그 좀 케이스가 더 많았겠죠. 역시 제곱인 걸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m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은 안 되죠. n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n이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로 끝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집합 P의 여러분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를 굳이 얘기하자면 몇 개겠어요?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자면 m 값이 11개가 있죠. n 값이 11개가 나오고 거기 m 값 하나에 n 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니까 하나씩 그럼 또 5의 소리 했겠네. 하여튼 하나가 대응되는 것이니까 집합 B의 원소는 11개가 있는 겁니다. 일단 11개가. 근데 어차피 다음 문제를 풀려면 나열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집합 B를 이렇게 해볼까요? 집합 B는 0하고 11, 0,11 mn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 10, 마이너스 1, 10 그리고 플러스 2, 9, 마이너스 2, 9 그 다음에 플러스 3, 8, 마이너스 3, 8 그리고 플러스 4, 5, 마이너스 4, 5 그리고 5,2하고 마이너스 5,2하고 이렇게 이제 11개가 집합 P의 원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거기 디귿에서 이제 집합 C의 원소는 뭐냐 이거예요. 일단 B의 원소 11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B의 원소 11개 중에서 뭐냐면 x의 n제곱이 여러분 지금 n은 1보다 큰 정수니까 1보다 큰 자연수가 됩니다. n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거듭제곱이겠죠. x의 n제곱이 콜 m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달리 표현하면 m의 n제곱근 m의 n제곱근이 존재한다면 그게 집합 C의 원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집합 B의 원소 11개 중에서 m의 n제곱근이 실수로서 존재하는 경우 그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요 식을 만족시키는 x라는 것은 m의 n제곱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n이 홀수라면은 여기 n이 홀수라면은 m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죠. 근데 n이 짝수라면은 m이 홀수여서는 미안합니다. m이 음수여서는 실수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만 잘 속아내 주면 되겠는데 자 n이 홀수인 경우 언제죠? 여기 11인 경우 9가 되는 경우 n이 5인 경우 이게 n이 홀수인 경우입니다.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때? n이 짝수인 경우는 m이 플러스면 괜찮은데 마이너스면 곤란해. 플러스면 괜찮은데 마이너스면 안 되고 플러스면 괜찮은데 마이너스면 안 되고 n이 홀수면은 m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다 된다 말이죠. 요거 애매하네. 요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m의 n제곱근 0의 11제곱근 0입니다. 왜? m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n제곱을 했을 때 m이 되는 실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을 11번 제곱했을 11제곱했을 때 0 되거든. 0 곱하기 0은 0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0 나누기 0은 안 되지만은 0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래서 0을 11번 곱해서 거듭제곱해서 0이 나오기 때문에 0의 11제곱근은 0이다. 그건 맞는 얘기. 자, 그래서 요거 솔루션 넣는 것이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 11개 중에서 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가 집합 C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 문제를 다룬 맥락은 뭐냐? 요겁니다. 요 부등식을 요런 부등식을 정수 조건의 부등식을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값을 매겨주면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접근한다.